의원님, 외국인 가사 도우미 이 올 하반기에 서울시에서부터 시범 실시된다고 그러죠. 얼마나 시급하길래 그렇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 0.78,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출산율 0.59.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이미 불임 국가, 서울시는 불임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쏟아왔던 280조는 공중으로 붕 날아간 게 거의 확실하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에는 너무나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다. 무엇이라도 한번은 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박감으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왜 출산에 의사가 없는지 물어볼 때 경제적 위기, 경제적 부담, 주거 비용과 다음으로 나온 게 이제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근데 왜 경력을 단절하는지 설문을 조사해 보니까 압도적인 1등이 육아와 가사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1년에 경력을 단절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140만 명이나 됩니다. 네. 1년에 태어나는 우리 출생 아이가 30만이 안 된 지가 오랜데, 그렇다 보면 5년치 출생한 전부가 해당되는 정도의 음. 막대한 숫자다. 외국인 보유 가사 도우미 정책을 통해서 네. 여성들의 경력 단절의 그 숫자를 줄일 수 있다면 예. 저는 머지않아 출산율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적정한 임금 수준은 어떻게 책정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것도 노동시장이기 때문에 네. 수요와 공급의 접점에서 만나야 되는 게 원칙이겠지요. 현재 가사 도우미 시장의 가격을 보면 한 350만 원, 380만 원 정도 됩니다. 30대 여성들의 중위소득이 270만 원이라고 볼 때 한 달 다 벌어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비쌉니다. 왜 이런가? 결국 공급 부족입니다. 가사 도우미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가사 도우미는 내국인과 동포들에게만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 소위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장의 임금들을 봤을 때 송출 국가라고 하죠, 저희가. 네. 필리핀, 미얀마, 스리랑카 등등 그 나라 국가 정부와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을 봤을 때 네. 순수 임금만으로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선이면 한국에 와서 가사 도우미를 하려는 의사를 가진 노동자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순수 임금 70에서 100만 원이라는 거는요. 실질적 월급 액수에는 그들의 출퇴근비라든지 숙박비까지 포함된다면 액수는 더 커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싱가포르과 홍콩 사례들이 많이 인용되는데 그 두 나라 모두 이제 주거형 가사도우미 제도입니다. 네. 근데 한국은 현실적으로는 출퇴근 제도가 아마 더 대세인 제도가 될 것이고, 당연히 이거와 관련된 출퇴근비, 그다음에 숙박비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출국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고 반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송출국가 많은 정부 관계자를 만나봤는데 필리핀, 스리랑카 주요 송출국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싱가포르 가서 일할 때 이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 네. 그 수준을 각각 보면 대략 4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송출국가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수요 공급에서 이거를 250만 원, 300만 원 시장으로 만들면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적기 때문에 네. 숫자가 줄어들지 네. 않겠습니까? 그래서 송출 국가가 원하는 건 한 100만 원 내외로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좀 고용해 줬으면 좋겠다. 음. 그러면요, 의원님, 출산이라는 것은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누구나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도우미 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되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서울시 제도에 다 좋은데 한 가지가 최저임금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한 3,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걸 쓸 수 있는 사람은 소위 고소득층 음. 일부만, 맞벌이 부부만 이것을 쓸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있는 사람들의 정책이 되고 만다. 실효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제 계층 간의 갈등도 더 있을 수 있다. 네. 가사도우미 시장 대중화는 반드시 가격을 우리 중위소득을 버는 청년들도 부담 없이 써야 된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 그들의 인권도 있지만 그들의 생활권도 있지만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분명히 과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분명히 다양한 여론으로 좀 표출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했을 때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도 중소기업인들 또는 소상공인분들 만나보시면 이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ILO를 얘기하시는데 ILO조차도 직군별, 지역별 최저임금의 차등화는 당연하다라고 주장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필요하면 낮출 땐 낮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에도 적용이 제외되는 직군이 있습니다. 그게 네. 바로 가사 사용인이라는 직군입니다. 네. 그 네. 이유는 노동의 성격과 일하는 시간이 독특해서 최저임금을 일률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거죠. 제 제안은 외국에서 오는 노동자도 가사 사용인으로 간주해서 네. 둘 다 최저임금 적용해서 당분간 배제해보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가사노동이란 현장이 이 사적 공간이다 보니까는요, 어떤 인권 등 노동자 권리 보호 장치가 좀 더 촘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분들이 토로하는 고충의 핵심은 굉장히 그 사적 공간에서 일하기 때문에 뭐 CCTV도 없고 서로 간의 신뢰나 이런 서로에 대한 배려 등이 중요한 거거든요. 처음으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쓰는 우리 대한민국 내국인들에게 적당한 교육과 인식 개선, 뭐 개선이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네. 그런 교육들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기는 우리 내국인들에게는 뭐 다시는 가사 도우미를 고용할 수 없는 그런 뭐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네. 우리 국익에 맞는 서로가 좋아야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국제 가사도우미 시장 가격에서 너무 벗어나지 말자. 네. 왜 대한민국만 2배, 3배의 시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러면 아무도 못한다, 결국은. 네.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가사 사용인으로 해서 국제 가격으로 한번 해보고, 제가 발의한 법안은 딱 5년 한시 법안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5년 동안 이 가사도우미 대중화가 경력 단절에 도움이 되는지, 숫자가 줄어드는지 안 되는지 뭐 보면 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뭐 순작용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러면 중단할 수도 있죠.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의 외국인이 한 240만 됩니다. 네. 하지만 서울 주요 도시, 서울과 부산 등등 주요 도시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분들은 대부분 생산 현장, 농촌, 어촌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진정한 이민사회로 들어가려면 우리가 이분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함께 사는 게 무엇인지 이제 좀 더 친밀하게 접근하고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자기 집보다 더 친밀한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